자, 8월 17일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 재료 수입하면서 김해세관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관세 등 재비용 5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미작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이번에 과세 유형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 어디 어디 세관 이런 말이 있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데 A 재료를 수입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공제 사유일 리가 없죠. 그래서 55번 수입이 될 거고 우리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95만 원을 만들기 위한 세금 계산서를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이 95만 원은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쓰면 되는데 관세 재비용 이거는 우리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바로 직수출한다면 관세 환급금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나중 추후에 다른 계정 과목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취득할 때는 취득 시 부대 비용으로 얘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A 제로 산 거니까 이 5만 원은 원재료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95만 원과 이 5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매일 매출 전표를 보면 자, 8월 17일 54번 불공이고 죄송해요. 55번 수입이고 자, 우린 A 재료를 수입하면서 95만 원 부가가치세에 대한 우리 세금 계산서를 받기 위해서 950만 원의 별도인 세금 계산서를 김해세관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의 여 그리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공제되는 매입세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니까 맞고 다음 5만 원은 공제 안 되는 거니까 취득원가에 포함 원재료 산 거니까 원재료로 5만 원이다라고 쓰고 이 돈까지 해서 총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8월 18일 여름철 더위로 인하여 대형 공구에 의뢰하여 공장 내부에 대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대금 275만 원을 하나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자, 이번엔 카드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그럼 우리가 카드로 매입을 한 거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과세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57번 카드 과세가 될 거고 분계는 우리 공장 내부에 사용할 대형 에어컨이니까 우린 비품이다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자, 매매출 전표에 쓰면 8월 18일 날 카드 매입이고 과세 거래니까 57번 카드 과세. 자, 우리가 산 건 에어컨을 샀고 카과나 현과 건별은 우리 공급 대가를 쓰면 금액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산 곳은 대현 공구로부터 구입을 했고 자, 카드사는 하나카드사고 자,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닐 때 카드 거래면 분계를 4번 카드라고 하면 시험 때는 이게 미지급금이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백데이터에는 환경 등록에 지금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으로 이렇게 적어서 그런데 시험 때는 얘를 미수금이고 얘를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잡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카가든 카면이든 여기에 카드 거래했을 때 2번 외상이라고 하면 외상 매입금의 카드사가 묻고 붕괴유형을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의 카드사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설정 값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붕괴할 때에 여기에 카드사 넣는 걸 계속 실수한다면 붕괴 유형의 특성을 이용하도록 숙지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고 붕괴 유형이 오히려 헷갈려서 여기 계정 과목에 실수가 발생한다면 그냥 혼합으로 해서 비품이고 대변의 미지급금에 하나 카드사라고 쓰셔도 다 정답이죠. 그래서 어느 걸 하든 간에 꼭 미지급금에 카드사 붙어 있고 우리가 비품 구입한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시험은 여기 붕괴 유형, 품목, 수량, 단가, 붕괴 유형은 시험 채점 기준이 아니니까 프로그램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분 편리한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8월 23일 매출처의 추석 선물로 만세물류에서 미가공 축산물인 갈비 세트를 28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BC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카드로 결제했다라고 되어 있고, 자, 금액 가지고 과세 그랜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럼 뭐 샀는지 봐야 되는데 미가공 축산물인 갈비 세트 그러면 면세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58번 카드 면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붕괴는 매출처에 선물 주는 거니까 접대비라고 할 거고, 뭐 대금이야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죠. 미지급금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8월 23일 날 58번 카드 면세 우린 갈비 세트를 샀고 금액은 28만원, 거래처는 만세 물류에서 샀고 카드사는 BC카드다. 그리고 붕괴는 혼합이든 카드든 해서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있도록 하시고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의 접대비다. 이렇게 붕괴가 들어가도록 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제 390페이지 35번 8월 25일 일간지에 신제품 광고를 하고 광고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금 영수증을 이면 확인 후 발급받았다. 자, 그럼 이번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예요. 근데 거래 금액에 공급 대가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과세 거래니까 61번 현금 과세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광고비니까 우리는 광고 선전비,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뭐 대변에 현금 써도 되고 분계를 우리 출금 전표로 현금 유형을 쓰셔도 되겠죠. 자, 그럼 8월 25일 날 61번 현금 과세였고 우리는 광고비를 지급했고 현금 영수증 거래도 330만원 쓰면 분리가 되고 거래처는 매일일보. 자, 이번엔 현금 지급했다라는 글자가 있으니까 그냥 현금 영수증 현금이라고 해서 출금 전표가 나와도 되고
우린 원재료 산 게 아니고 광고 선전비가 지급되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8월 27일 영업부 마케팅용 마케팅 관련 서적을 영풍문고에서 구입하고 대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이번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자, 우리가 거래 금액에서 과세 거래인지 면세 거래인지 모르니까 우리 뭐 샀는지를 봐야겠네요. 근데 마케팅 관련 서적 도서는 면세품이죠. 그래서 62번 현금 면세가 될 거고 분계는 영업부 업무용 서적이니까 800번대의 도서 인쇄비가 될 거고 우린 이 돈도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자, 그럼 8월 27일 날 62번 현금 면세고 마케팅 관련 서적이고 금액은 30만 원. 자, 거래처는 영풍문고에서 했고 자, 분계는 이번에도 현금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계정 과목은 도서 인쇄비다. 자, 그럼 우리 기본적인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건 우리 유형별로 우리 책에 시험 때 나온 적 없는 뭐 현금 영수증 영세 거래나 아니면 전자 결제로 했던 거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뭐 시험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391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는데 AT 시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문제가 전 급수에 나와요. 수정세금계산서도 전자로. 우리 도전 프로그램은 그 빌 365 사용하고 있고 빌 365 이사 쓰고 있고 여기 K랩은 베스트 빌 쓰고 있죠. 두 군데 다 교육용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서버는 다 열어줬어요. 그런데 AT 시험은 모든 급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시키는데 근데 세무사의 시험은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지 서버를 만들어 놓고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회계 1급은 나올 확률이 없을 것 같아요.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에서는 가능하니까 뭐 별거 아니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발행만 해보시면 만약에 직접 전자 발급 전송하라 그러면 따라 하시면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된 7월 3일 발행분으로 실습하겠다고 하는데 7월 3일 날 가보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그 전표 하나를 발행을 할게요. 자, 이 세금계산서를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니까 11번 매출과세로 컴퓨터 10개 100만 원이다. 거래처는 법물 금속이다라고 하고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이 프로그램에서 발행을 하는 거면 자동으로 전자 발행되도록 여기를 비워둬야 되겠죠. 그리고 전부 다 외상이니까 2번 외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표를 하나 발행을 해둘게요. 자, 그럼 하셨으면 자, 이 전표를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거면 자, 메뉴 우측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라고 적혀 있는 이걸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똑같은 메뉴가 열리는 거예요. 메인 메뉴에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있죠. 교육용 버전도 그렇고 시험 때도 그렇고 얘가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 쓸까봐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 누르든 간에 똑같은 이 창이 떠요. 지금 메뉴에서 누르든 우리 그 메인 메뉴든 아니면 전표 입력 메뉴에서 누르든. 그럼 지금 방금 우리가 한 게 7월 3일자였죠. 그러면 7월 3일 하나만 보이게. 자, 지금 여기에 안 뜬 거는 전자의 열하고 체크하면 안 떠요. 예를 들면 9월 말일 것까지 하면 지금 미발행이 아니고 지금 얘네들은 타사 발행이라고 나온 건 직접 1번 누른 거죠. 우리 도전 프로그램 회사에 쓰시면 전자 입력으로 뜨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발행할 거는 이렇게 미발행으로 아예 체크가 안 돼 있어야 돼요. 제가 기간 일부러 넓게 잡은 거예요. 다른 거를 비교해 보려고. 그럼 지금 우리 7월 3일 거 이거 발행할 거니까 앞에 네모박스 체크하시고 하나만 있어도 앞에 네모박스 체크해야 돼요. 앞에 네모박스 체크하시고 좌측 위에 전자발행이라고 있죠. 전자발행 클릭하시고 자, 그럼 기다리시면 자,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발행하겠다고 발행 누르면 얘네들도 준비하고 있는지 자, KACPTA라는 게 한국 세무사의 자격시험 약자예요. 자, 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얘라고 눌러서 KACPTA 비밀번호도 KACPTA. 지금 우리 교재 393페이지에도 적혀 있어요. 393페이지에. 그럼 KACPTA라고 써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잠깐만. KACPTA라고 쓰고 K 있구나. PTA. 자, 그리고 확인하면 아래에 구세청 정성까지 성공했다라고 전부 다 뜨죠. 그럼 미발행이 발행이라 뜨고 성공이 들어와 있으면 얘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전송까지 되면 홈택스로 다 가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밤에 일괄 전송시키죠. 컴퓨터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일괄 전송 넘어갈 건데 그냥 그날 꼼꼼히 안 하고 일괄 전송으로 반대면 전자 계산서든 생계서든 한 방에 다 프로그램에 설정이 돼 있을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지금은 우리가 발행을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는 교육용 버전 안 보여요. 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보여요. 도전 그 AT 프로그램 있죠? 이건 교육용인데도 보여요. 그런데 그렇죠. 얘는 전부 다 하는 것 가지고 이게 회사에서 하시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예,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 다 안 열고 발급까지만 시킬까봐 해보는 거예요. 메뉴로 만들어뒀으니까. 그리고 자기 시험이 계정까지 만들어뒀잖아 서버라. 근데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드는 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에 394페이지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왜냐면 전자로 발행하게 되면 수정 발행할 수밖에 없죠. 변수가 생기게 되면 종이 때는 찢읍시다 하고 또 발행해주면 되는데 지금 전자라서 수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건 TAT 2급 같은 레벨인 TAT 2급에도 수정 세금계산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전자 발행하는 게. 그래서 얘도 따라 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방금 7월 3일 날 매출한 것 중에 두 개 200만 원이 7월 5일 날 반품된 경우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한 거는 원거래 날짜로 다시
원 거래 있었던 거 7월 3일자로 우리 날짜 조회해 보시면 전자이어라고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앞에 여기 체크 안 했었는데 날짜 다시 조회해 보시면 열하고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라인에 커서 올려놓은 이 라인 아무 곳이나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이 간편집계 옆에 화살표가 있죠. 간편집계 옆에 화살표. 지금 제 마우스 커서 움직이는데 여기 간편집계 적혀 있는 곳 여기 이거 예 이걸 클릭하시면 메뉴가 열리고 자, 이 메뉴 위치 기억해 두세요. 이거 하고 나서 얘도 알려드릴 거고 지금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정 세운기 안서 클릭하시고 자 그럼 지금 얘는 반품된 거니까 환입이죠. 그럼 수정 세운기 안서 사유는 환입. 환입 선택하면 분계 어떻게 하겠다고 뜨고 환입한 경우에는 환입된 날에 수정세금계 안서를 발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환입된 날이 7월 5일 날 반품됐대요. 그럼 7월 5일 날 마이너스 2개 100만 원짜리가 이렇게 써놓고 7월 5일 날 우리는 공고가입 변동이나 아니면 환입이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그 일이 발생한 날에 우리 수정세금계 안서를 발행하죠. 예, 여러 당 들어온 거죠. 날짜 다시 조회해야지. 7월 3일로 열려 있는데 바뀌는 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던 걸 보려면 다시 7월 3일로 조회하시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안 됐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날짜 7월 3일이다라고 칠한 이야기였어요. 예. 그러면 수정세운계 안서에서 그럼 적용이라고 버튼 아래 탭키 누르시면 컴퓨터가 알아서 7월 5일자에 분계까지 전표까지 다 발행해 줄 거죠. 그럼 적용하시면 이제 데이터 추가가 되었고 우리는 7월 5일 날 가면 이제 방금 내가 발행했던 수정세금 계산서 했던 거 위에 수정이다라고 떴죠. 근데 전송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얘도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위에 이번엔 여기 누를게요. 똑같은 메뉴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이번엔 7월 5일자로 해서 이 중에서 지금 아래 예 그리고 전자 발행 좌측에 전자 발행 눌러서 자, 우측 위에 발행 누르시면 이 앞이랑 똑같이 KA CPTA 해서 보내면 얘도 끝난 거예요. 자, 이건 이제 혹시나 해서 한 거고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는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매매처 전표에 이 설정을 걸어두라고 나올 거예요. 걸어두라고. 자, 그래서 자, 이거 가지고 보면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3월 5일로
가볼게요. 3월 5일날 우리 12번 매출 영세로 해서 1,000만원짜리 범어산업 전자세금 계산서. 자, 이전표 하나만 발행할게요. 그냥 분계배상으로 해서 전표 발행하셨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보세요. 일기 예정으로 먼저 부가신고서 일기 예정으로 가면, 자, 지금 방금 3월 5일날 했으니까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럼 우리 3월 5일에다가 방금 했으니까 일기 예정에 들어와 있고, 4월부터 6월인 일기 확정신고서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지금 일기 확정신고 기간에는 당연히 우리 입력한 거는 3월 5일자 입력했으니까 일기 확정 기간에는 얘가 안 들어왔겠죠. 근데 이걸 지금 매출 영세율을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여기에 들어오도록 반영하는 거예요. 일기 예정 때는 안 했, 내가 일기 예정 때 누락했다 하더라도 매매출 전표에 다 입력해야 되겠죠. 누락했던 거. 하지만 신고 기간은 지났잖아. 그럼 확정신고서에 넣으려고 하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자, 여기에 또 간편 집계라고 있어요. 앞에 수영선생님 기한사 누르듯 화살표. 자, 이걸 누르시면 예정 누락분이라고 있죠. 지금 간편 집계 옆에 간편 집계를 누르면 안 되고 간편 집계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예정 누락분 이걸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얘를 클릭해서 그럼 자, 얘 클릭해서 예정 누락분을 클릭하면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할 건데, 자, 얘는 지금 일기 거니까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이 2020년 4월이죠. 그럼 2020년 4월이라고 해서 확인을 하면 컴퓨터가 예정 누락분이라는 걸 인식을 하니까,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일기 걸로 가보면 일기 예정으로 가면 이제 여기에 있던 1,000만원이 사라졌죠. 방금 앞에 일기 예정했을 때 1,000만원 있던 게 사라졌고, 일기 확정 신고로 가면 이제 여기로 예정 때 누락한 거라고 들어오게 하는 설정 값이에요. 자, 그럼 어차피 확정 신고는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같이 합쳐 가지고 신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칸에 들어와서 같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역이 여기에 있는 거니까, 자, 지금 하는 건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매입 매출 전표 문제에서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해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거 알고 있으면 별거 아니죠. 그리고 K랩은 친절하게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우리 스마트이나 그런 거는 이런 거 안 적혀 있으니까 도대체 언제 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친절하게 우리 확정 신고 개시 연월이니까 2020년 4월 아니면 10월이겠지. 이것만 써주면 자동으로 반영될 거니까 얘도 같이 기능 키를 기억을 해두세요. 음, 1월부터 6월까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건데
예정 신고 때 했던 부분을 빼고 신고하는 거예요. 예, 누락된 거는 들어온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정 신고나 아니면 조기환급 신고 부분은 빼고 신고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임시적인 기간이다 예정. 그러니까 신고한 거는 빼고 해라 그거예요. 자 이제 우리 바로 뒤 교재는 결산되어 있는데 결산은 우리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전부 다 하고 할 거니까 자 이제 우리 부속 서류 보기 위해서 415페이지로 갑시다. 자, 제가 415페이지 가자고 한 건 이 부속 서류라고 적혀 있으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우리 계산서 합계표는 직접 작성하는 서식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세무위급에는 안 나와요. 오히려 회계위급에서는 조회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세무위급에는 얘는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출 전표 입력된 거 불러와가지고 열람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산에서는 얘는 우리가 세무위급 시험에서 쓸 일이 없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게 페이지가 415페이지부터 생각보다 꽤 많이 설명할 거예요. 저와 같이 볼 부분이 468페이지까지 설명할 건데 468페이지까지 오늘 하루 만에 한다는 게 아니라 쭉 부속 서류를 오늘 하루 만에는 우리 오늘 집에 못 가겠죠. 얘가 지금 이거하고 이것들인데 자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얘네들 중에 한 개나 두 개 나와서 3점이나 4점만 차지하고 있어요. 봐서 내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좋은 건데 이거에 너무 매달릴 가치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매일 매출 전표 하나 일반 전표 하나랑 점수가 같은 거예요. 우리 기출 문제 나올 때. 그래서 근데 이걸 하면서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부가가치 신고서를 보여드릴 건데 그 이유가 부가가치 신고서 문제가 6점이나 7점짜리로 나올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를 정확하게 봐야지 얘네들 작성하는 거 사실 기준만 잡으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415페이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가 있는데 자, 이론할 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건 우리 세금 계산서로 치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주는 게 아니라 합계표를 주죠.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 세무서에 주는 게 아니고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줄 건데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제 부신이라고 쓸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3번 칸하고 일치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부가가치 신고서에 3번 칸의 금액하고 일치해야 돼. 여기 발행 금액 집계한 전체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자, 원칙인 이유가 예외는 세금 계산서와 이중 발급한 경우에는 우린 세금 계산서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중 발급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당연히 이건 1번 칸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카드로 결제도 받았어요. 그럼 매일 매출 전표의 과세유형을 11번으로 잡을 거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한 매출 거래다라고 신고를 할 거지 카드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서 예외사항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무위급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계산서와 이중 발급 시에도 계산서로 신고할 거예요. 계산서 받고 카드 결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84번 칸에 얘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쓰는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공급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카드 단말기 우리 발행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이든 카드든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카드 단말기에 우리가 입력해서 발행한 금액 있죠. 그 금액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1,000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발행했어요. 그럼 1,100만 원짜리죠. 근데 여기에 카드로 500만 원만 끌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카드로 결제된 500만 원만 여기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땐 부가가치세 별도다 포함이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긴 카드 단말기에 우리가 발행한 금액만 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만 생각하면 쉬워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메인 매출전표에 과세 유형이 17번 카드 과세, 22번 현금 과세, 그리고 18번 카드 면세, 23번 현금 면세로 선택하면 여기엔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매매처 전표 쓰면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 취직 신고하시는 분도 이거 작성한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건데 시험용이라서 직접 작성시키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시험에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작성해봐라는 게 테스트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 415페이지에 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야기하면서 우리 영수증 발급 의무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생뚱맞게 적어뒀어요.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는 직전 연도 총 매출액 우리 과세든 면세든 다 합친 금액이 10억 이상이면 안 돼요. 법인도 제외고 개인 사업자도. 그럼 10억 미만인 사업자만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건 부가가치세 이론 문제를 위해서 기억을 하는 거고 우리 전에 부가세 이론할 때 제가 뒤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카드사 수수료 거짓말해가지고 2.3% 세액 공제 준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리고 500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 있고 우리 음숙업이라고 말하는 간이과세자인 음식점 숙박업은 2배 이렇게 해주는 거는 우리 법인 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법인 사업자는 여기 19번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 칸인데 이 칸인데 뒤쪽에 3개 경감 공제가 돼야 되는 칸이 막혀 있어요.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9번은 안 써도 시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럼 원래 이 19번하고 여기 3번 칸이 얘가 서로 엮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공급가액 세액이 분리되어 있고 공급가액과 세액 분리되어 있고 얘는 공급 대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입력해 보면 여기에 바로바로 들어오는 걸 우리 방금 17번 카드 과세 22번 현금 과세 그런 거 분개하면 여기에도 3번 칸에도 들어오면서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 금액 집계표도 들어가고 여기도 금액은 들어가요. 근데 직접 작성할 때는 여기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건 이론상 내용이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416페이지 입력하면서 구경하시면 오히려 더 이해가 잘 가시니까 자, 416페이지에 자, 우리 회사를 3005번으로 사용하라고 적혀 있죠. 그럼 회사 코드를 3005번으로 바꿀게요.
회사는 여기 버튼 클릭해서 바꾸면 되죠. 그럼 3005번 하셨으면 우리 이 문제에 한해서 환경 설정에서 신용카드 기본 계정 설정을 카드 채권 108번, 카드 채무 253번 이걸로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이 이야기예요. 회계관리의 환경 등록에 가서 회계관리 탭 여기에 여기로 가서 회계관리의 환경 등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회계 탭이니까 신용카드 여기에서 얘는 외상 매출금, 얘는 미지급금으로 해두자 이야기예요. 지금 얘 둘의 계정 과목을 이걸로 설정해 달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럼 아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 영수증 발행에 의한 제품 매출래요. 자, 우리 이제 매입 매출 일단 먼저 시험은 직접 작성인데, 자, 이 책 구조도 처음에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 부속 서류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부가지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 가지고 보면서 반영 내역을 볼게요. 자, 그럼 3월 4일 날 BC 카드고 면세 거래고 계산서 미발급. 그럼 그냥 카드로 면세만 매출한 거죠. 그러면 18번 카드 면세가 되겠네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날짜 3월 달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쓰면 3월 4일 날 18번 카드 면세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냥 제품을 팔았다 하나 써두면 이 다음 거부터 엔터 치면 따라올 거니까 금액은 35만원. 개인 소비자죠. 그럼 얘 그냥 비워놓고, 자, 카드사 꼭 쓰세요. 그래야 분계 편하게 될 거니까 BC 카드고. 자, 분계 방금 우리 4번 카드 누르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 붙도록 하려고 방금 환경 설정한 거예요. 분계를 카드라고 하면, 자,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입력을 하면 이제 부가가치 탭에서 여기에서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이 아래쪽이에요. 위에 건 수료명세서는 매입이고 발행한 게 매출이고. 그럼 얘 클릭해서 지금 3월 달 거 보고 있으니까 1월부터 3월. 그럼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나 김영식 선불카드나 이런 것들이고, 오른쪽은 현금 영수증이고, 또 가로로 과세 매출, 면세 매출, 서로 교차되는 위치에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었던, 계산서가 발행이 같이 되었던 뭐든 카드 단말기 긁은 건 다 여기다 쓰고, 전부 다 쓰고, 이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된 금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중 발행되더라도 일단 집어넣을 거예요. 다 집어넣고 나서 이중 발행되면 두 번 입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는 카드 발행된 거, 현금 영수증 발행된 거. 지금 방금 면세했으니까 면세의 신용카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면세 거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계산서도 없죠. 그래서 1월부터 3월로 가면 이 거래만을 위한 칸은 존재하지 않고, 그래도 면세 매출이니까 위에 F4번에 과세 표준 명세서에서 여기 면세 사업 수익 금액의
금액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여기 말고는 얘를 뭐 특별하게 어느 칸에서 관리해 줄 칸이 필요하지 않는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입력을 했고, 자, 두 번째 3월 12일 날 현대카드고 150만 원이고 개인 소비자 세금 계산서 미발급. 그럼 지금 이번에는 면세 안 적혀 있으면 과세라고 생각을 하고 카드고 세금 계산서 없으니까 카드로 17번 카드 과세죠.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서 3월 12일 날 17번 카드 과세 그냥 엔터 치면 위에 거 따라올 거고 공급 대가가 150만 원이에요. 그럼 150만 원 쓰면 이 금액이 분리될 거고 거래처도 우리 개인 소비자니까 비워놓고 카드사는 현대카드 그리고 분계는 4번 카드. 자, 이렇게 먼저 발행을 하고 발행 되셨죠? 그럼 지금 얘 창 닫지 마세요. 얘네들 열어놓은 상태에서 새로 고침만 하면 되니까. 그럼 방금 입력하기 전 새로 고침하기 전까지는 앞에 것만 있었는데 위에 F4번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이번에 신용카드의 과세니까 여기에 금액이 들어오죠. 그죠? 지금 150만 원이 들어왔죠. 그럼 여기에는 카드 단말기는 150 긁은 거잖아요.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시켜서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F12번 누르면 새로 고침이죠. 그러면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분리해서 3번 칸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삼 번 칸에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분리가 되어서 들어오죠. 들어올 때 이해라고 하셨으면 아니요라고 해야 새로 불러와요. 자, 그리고 앞에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세액공제 안 된다고 했던 거. 얘 둘 합친 금액이 여기 19번이라고 보면 돼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별 의미가 없죠. 얘는 별 의미가 없이 그대로 차감 납부세액에 이 세액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얘는 시험 때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답 써주는데 19번은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답안지에 적혀 있곤 해요. 얘는 자 이번에 카드로만 우리가 과세 거래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분리되어서 오고 얘는 옵션 그럼 여기에 들어온 거였고 다음 3월 13일 날 하나카드로 77만 원인데 지산철강에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고 카드도 전표도 발행해 준 거죠. 그럼 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세금 계산서와 카드가 이중 발행되면 세금 계산서가 당연히 우선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된 게 우선이라는 건 이걸로 신고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매출 과세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3월 13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서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 과세고. 자, 제품이고 이번엔 7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지산철강. 전자세금 계산서죠.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컴퓨터한테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라는 사인은 줬죠. 이걸로 신고할게 라고 사인 줬어요. 그럼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에도 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 긁었잖아.
그러면 컴퓨터한테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인을 보내줘야 돼요. 그럼 방법 중에 한 개가 붕괴를 카드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 여기서는 카드도 발행해줬다라고 사인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4번 카드라고 하면 카드사를 입력하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카드사는 하나카드. 하나카드고, 자, 그러니까 아래에 외상 매출금에 하나카드가 붙어 있는데 하나카드라는 이 글자 앞에 한글로 카자라고 적혀 있는 얘가 세금 계산서와 카드가 동시에 발행됐다라는 걸 컴퓨터가 인식했다라는 사인이에요. 이 카자라는 마크가. 그럼 지금 바로 위에 12일 거 우리 입력했던 거는 현대카드 앞에 있는 카자라는 글자 없죠? 그냥 카드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세금 계산서하고 카드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것 중에 카드 결제 금액이다 그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컴퓨터가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카자가 뜨면 자,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는 자지처는 새로 고침 안 한 거죠. 그럼 이 앞에 150 있던 거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여기에 70만원, 77만원이 들어오죠. 카드는 77만원 끌고 쓸 거잖아요. 그죠? 그럼 150만원에 77만원 더해서 227만원 된 거예요. 들어왔어요? F4번. 오류나면 다시 1월부터 3월. 여기에 77만원이 들어가고 카드 단말기에 제가 발행한 금액이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 금액에 여기에 넣고 그리고 나서 세금 계산서 이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한 금액은 이 금액이다. 이렇게 두 군데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벤사가 국세청에 이 금액을 통보해 줄 거예요. 벤사가 카드 단말기사가 지금 현금 영수증도 뭐든 다 끓여 있는 이 금액을 통보해 줄 건데 우리가 이제 부가지 신고서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방금 그 70만원은 여기로 가니까 이 금액이랑 틀리죠. 그럼 틀린 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우리가 제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너가 알고 있는 금액은 이 금액이지 이 금액 중에 면세가 얼마 있고 이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된 게 얼마가 있고 이렇다라고 이제 세무서에다가 얘를 같이 제시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여기에 77만원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앞에 있던 150만원 하고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니까 여기서는 두 군데 들어가고 부가세 신고는 당연히 한 건의 매출이니까 세금계산서로 한 번만 들어오는 거예요. 과세 유형이 칸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니까 얘는 매출 신고해줘서 고맙다라고 금액도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얘 둘이 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의 합이라고. 얘는. 자, 다음 3월 15일 대우카드 면세 그리고 신촌 포장의 전자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자, 계산서도 카드 같은 영수증보다 우선이에요. 그래서 계산서 발급으로 과세 유형 잡아야 되고 그럼 13번 매출 면세가 되겠죠. 그럼 날짜 3월 15일 날 13번 매출 면세가 되고 금액은 42만원 그리고 신천 포장. 그럼 전자 계산서고 자, 붕괴는 뭐 이번에도 카드니까
4번 카드 눌러서 자, 얘는 대우카드다. 그럼 이번에도 이 앞에 카자가 붙었죠. 그럼 계산서와 여기서 계산서와 카드가 이중 발행됐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는 세로 불러오기 해서 보면 자, 이번엔 면세 매출분이 우리 3월 4일자 35만원에 지금 3월 15일 방금에 42만원 합쳐서 77만원이고, 그리고 이 중에서 계산서 발행된 게 42만원이다. 오른쪽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히 계산서로 해야 되겠죠. 카드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세로 고침을 하면 자, 반짝였지만 여기서는 안 보이겠죠. 면세니까. 위에 과표 명세에 그래도 계산서니까 여기에도 들어와 있고, 위에 면세 사업 수익 금액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3월 29일 날 현금 영수증 개인 소비자고 세금 계산서 미발급. 그럼 현금 영수증에 면세 안 적혔으면 과세로 보자 했으니까 과세 거래고, 세금 계산서 없으니까 22번 현금 과세.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3월 29일 날 22번 현금 과세고, 금액 156만 원이 공급 대가니까 쓰면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개인 소비자 적혀 있으니까 생략하고, 분계도 그냥 현금이라고 할게요. 그럼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나 거의 두 가지 신고서에서는 똑같이 가지만, 그래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자가 현금 영수증이나 다른 것들인데, 자, 여기 옆 칸에 자기만의 칸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세로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 현금 영수증 칸에 156만원, 얘는 공급가액 공급대가의 개념이 아니고 카드 끄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자,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당연히 이 칸에 같이 합쳐질 거예요. 얘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의 과세 거래가 여기에 다 들어올 거라서 세로 고침을 하면 이 앞에 있었던 거하고 두 개가 합쳐지죠. 카드만 발행한 과세 거래와 현금 영수증만 발행한 과세 거래가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얘 둘이의 합이 이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 3월 31일 현금 영수증에 뭐 면세고 개인 소비자 계산서 미발급. 그럼 현금 영수증에 면세니까 그럼 23번 현금 면세. 금액은 48만 원이고 그냥 분계는 현금. 하셨으면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서 자, 이번에도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현금 영수증에 면세 매출분에 48만 원이 들어오고, 이건 당연한 위치죠. 자기 자리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얘는 별도로 자기만의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냥 합쳐져 있는 거예요. 과표명세에 과세표준명세서에 면세사업 수익금액에 들어만 가 있을 거예요. 이 면세사업 수익금액이 우리 지금 교재에 면세 적혀 있는 얘 세 개 합이 전부 다 이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면세 거래에 대한 거는 별도로 그 유형만을 위한 칸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수익 금액이라는 게 매출액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의 매출액과 비슷한 건데 위에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상이 말하는 매출액이기 때문에 면세가 빠지겠죠. 그래서 이 소식은 우리 법인사업자라면 겸용사업자면 법인세법에게 면세사업 매출이 이 금액이다라고 같이 매 3개월마다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금액들하고 법인세 신고하는 금액이랑 매출액이 틀린 걸 조정하면서 시작하는 게 법인세 신고예요. 그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방금 했던 건 메인 매출 전표를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하면 그냥 자동으로 반영되는 걸 봤는데, 자, 우리 그 카자라고 붙이는 거에 이제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있으니까, 자, 그걸 우리 420페이지로 가시고, 다음 페이지는 그림이에요. 자, 회사를 이번엔 7700번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창 열려 있어도 돼요. 회사 눌러서 하면 닫겠다 하면 다 닫을 거니까 7700번으로 가서, 자, 다음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직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직계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렇게 세 개 작성하라네요. 자, 4월 3일 날 주식회사 대한전자에 제품 공급가액 800만 원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전액 하나카드에 의해 결제받고 주식회사 대한전자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였다. 자, 그럼 지금 이번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발행하고, 그럼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 계산서로, 그래서 11번 매출과세죠. 얘는 분계에 영향만 미칠 거예요. 자, 그럼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자,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중 발행됐다라고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방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변경 누르시면 날짜 쓰게 돼요. 위에 월월 되어 있다면, 자, 4월부터 3월 가서 11번 매출과세 제품 매출이고 8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대한전자. 전자 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그냥 혼합이라고 하시고, 자, 제품 매출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를 하나카드다라고, 얘는 매출인 거니까 위에 가맹점 번호 있는 위에 하나카드가 거래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전표 입력을 하시고, 예, 카드가 위에 있는 거라고요?
그건 항상이 아니죠. 얘는 매출, 얘는 매입, 카드 번호, 가맹 번호. 그걸로 구분해야죠. 가맹 번호, 가맹점 우리 카드 단말기 가맹점 번호가 매출인 거고 신용카드 번호다 그러면 얘가 매입일 거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얘 번호는 뭐 지그재그로 막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분개됐나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컴퓨터가 카드라는 사실을 모르죠.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는 것만 알 거잖아요. 사실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과세라고는 했는데 카드랑 이중 발행됐다라는 사인을 안 보내줬죠. 그래서 앞에 카자가 없어요. 그러면 자 여기 하나카드 있는 외상매출금이나 하나카드 라인에 커서를 올려놓고 이 라인에 아무 곳이나 커서를 올려놓으신 후에 위에 보시면 F8번 조교 및 카드 매출이라고 있어요. 그럼 조교 및 카드 매출을 클릭을 하면 자 우리 하나카드의 세금 계산서 교부분이다. 그럼 여기에 신용카드사의 하나카드를 한 번 더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컴퓨터가 그럼 앞에 카자가 붙어서 이중 발행됐다는 걸 인지를 하죠. 자, 이 방법은 세금 계산서 발행했는데 전액을 카드로 끌지 않고 일부만 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전체를 카드라고 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만 했을 때에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 써요. 왜냐면 분계가 다른 K랩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은 위에 있는 분계가 다 막혀버리죠. 그럼 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다음 5월 5일날 비사업자인 이대호에게 제품 330만원 판매하고 당사가 가맹된 하나카드에 결제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거래니까 17번 카드과세. 그럼 5월 5일날 맞죠? 5월 5일날 17번 카드과세에 330만원 쓰면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뭐 이대호, 카드사는 하나카드, 분계는 우리 제품 판 거죠. 그러면 2번 외상이라고 하시면 외상 매출금에 카드사가 붙을 거예요. 자, 우리 카드 거래에서 일반적인 상거래면 분계 유형을 외상 잡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분계 유형을 카드로 잡는 게 시험 때 기본 설정 값이니까 지금 우리 최근 이거 괜히 카드라 잡아서 얘 틀렸잖아. 그럼 시험 때 매매추 전표면 얘 틀리죠. 분계 때문에. 그죠? 미수금이라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외상이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입력하는 사람이 저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림 찍는 사람이.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개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직계표 이제 우리 매매추전표만 입력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잘 들어올 거라는 거 알죠? 자, 4월부터 6월. 그럼 우리 880만 원에 330만 원 합쳐져서 이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두 건의 거래가 있다 그러면 1210만 원을 써줄 거라는 느낌 바로 꽂히시나요? 느낌이 드시나요? 이 문제를 봤을 때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보면 다 많이 실수하더라도 다 보면 아 그거였지 실수하는 거지 모르지는 않아요. 이게 880만 원 긁었을 거잖아. 880만 원에 330만 원 더하면 당연히
1210만 원이겠죠. 그럼 이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된 게 4월 3일 거 880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서는 이거 작성을 직접 시키지 매매처 전표는 입력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금액 들어오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쓰려고. 그럼 이제 얘 작성 끝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800만 원에 80은 1번, 300에 30은 3번에 가 있겠죠. 각자 따로. 하나는 첫 번째 건 4월 3일 거는 세금 계산서로, 5월 5일 거는 신용카드로 이렇게 둘이가 분리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과세용을 11번 잡았고 17번 잡았잖아요. 그죠? 과세유형 잡은 대로 들어온 거예요. 얘는. 자, 이게 우리 420페이지 문제고, 또 다음 페이지 422페이지로 가면, 다음 페이지 자, 문제 2번에 계속 같은 회사예요. 그 프로그램 회사는 다음은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자료이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전표 입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은 생략한다. 그럼 이번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만 작성하는 거죠. 자, 그럼 2기 확정 신고서로 먼저 이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열고,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자 10월 12일 날 제품 1000만 원을 홍길동에게 제공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현금 영수증이고 부가가치세 별도인 과세 거래죠. 그러면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쪽에 과세 매출분 여기에 11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1100만 원이다. 다음 11월 5일 날 제품 550만 원을 500만 원과 50만 원을 주식회사 한강에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였으며 1월 25일 한강의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신고하기는 날까지 두 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계산서와 카드 이중 발행으로 해서 신고할 거예요. 공급 시기는 이날인 거고, 근데 결제가 얘랑 같이 끓였으니까, 그럼 일단 카드 끓였으면 무조건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럼 550만 원이다라고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그럼 여기에 들어온 금액 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된 게 55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다음은 11월 25일 면세 제품을 주식회사 낙동에 납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 중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낙동의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계산서 발급했고 카드도 결제받았으니까 매출전표도 발행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 보실게, 이 서식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서는 800이지만 300은 현금 받고 나머지 500만 원만 카드 결제 받았죠. 그러면 500만 원만 카드 결제된 곳에 들어오고 이 500만 원이 계산서 발행된 거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500만 원만 카드 결제된 거죠. 면세로. 그럼 지금 카드의 면세 매출분의 500만 원이고 카드의 면세 매출, 그리고
이 금액 중에 500만 원이 계산서 발행된 거다라고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카드 단말기 발행 금액이라는 표현 썼는지 느낌을 조금 이해가시죠? 공급대가 공급가액 그런 개념 가지고 가면 실수하기 딱 좋아요. 그죠? 그래서 카드 단말기에 얼마 끊겼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얼마 발행했던 간에 카드 끊긴 금액만 쓰는 거예요. 여기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예, 문제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제가 뒤에 기출 문제를 연습 예제로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자, 페이지 622페이지로 가서 그리고 회사는 285. 자, 이 뒤에 기출 문제가 15회차 분이 있어요. 그럼 한 3년 치죠. 그런데 3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럼 제가 여러 횟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풀면 자주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한 개나 두 번 아니면 한 번 안 나왔다고 하면 정말 안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에는 교재 622페이지고 자, 그리고 지금 뒤에 적은 숫자는 컴퓨터 회사예요. 회사 285번이라고 한 건 여기 회사 버튼 누르셔서 우리 기출 문제를 연습 문제로 다 풀 거. 이거 다 풀고 나도 뭐 기출 문제 드릴 거 많아요. 그래서 285번 0285라고 치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285번이라고 치라고 제가 285라고 쓴 거예요. 그럼 공주전자라고 나오셨으면 저희 한 문제만 풀고 오늘 끝낼 거예요. 지금 문제가 얘 하나밖에 없어서 얘는 자, 그럼 1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단 아래 거래 내용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자, 실제 시험 지금 기출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앞에 왜 이런 연습하고 제가 설명했는지 느낌을 가지셔라고 제가 뒤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바로 보는 거예요. 그 서식 끝나면 그럼 정말 3점 3점짜리죠. 자, 그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만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로 들어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4월부터 6월. 자, 그럼 첫 번째 거 4월 7일 주식회사 프레디에 제품 66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럼 전부 다 카드로 결제받고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먼저 됐던 거네요. 그럼 과세거래니까 부가세 포함이니까 신용카드의 과세 매출분의 660만원이라고 쓰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의 660만원이다라고 이 두 군데에 첫 번째 거 써주면 되겠죠. 다음 5월 13일 비사업자인 고창석에게 제품 88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뭐 신용카드든 현금 영수증이든 둘 다 여기 들어올 거죠. 그럼 절반씩이니까 44만원씩만. 그럼 여기에 44만원을 더하면 660만원에 44만원 더하면 704만원이네요. 그럼 704만원이 신용카드 과세고 그리고 현금 영수증으로 44만원이고 절반 반반 한다라고 했으니까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죠. 이 글 항상 잘 봐야 돼요. 현금으로 그냥 받은 경우도 있고 현금 영수증인 경우도 있어요. 그 현금자 있으면 이 문제 나왔을 때 현금 영수증으로 실수해서 많이 틀리는데
이번 건 현금 영수증이 맞는 거고, 어떤 건 절반은 신용카드, 절반은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 실수하도록 뭐 그렇게 유도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현금 받았으면 뭐 아무 때나 들어올 데가 없겠죠. 현금으로만 받은 거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나 체크카드만 들어오는 거지. 여기에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거죠. 부가신고서는 4번 칸에 가야지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현금인 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그렇게 잦은 빈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3점짜리를 여러분 득하신 거예요. 자, 이제